여러분들 8교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안 되겠다.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소리가 좀 제대로 제가 다시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자 사연 생태계 보존을 제가 여러분들 발표를 좀 잘했어요. 발표했는데 그제 빠진 부분 중요한 부분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15분에서 한 20분 되는 부분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자, 전 세계 그 생물종 약 1,400만 종으로 추종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밝혀지는데 현재 동식물 특히 이제 그중에서 동식물은 약 175에서 180만 종으로 이제 확인됐어요. 동식물만. 그래서 하루에 약 140여 종이 사라지고 있죠. 우리 50종이 나오는데 우리가 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벌채를 위해서 열대우림지게 그래서 이제 140여 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 곤충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죠. 동식물보다 큰 차지하는 게 곤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이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수가 많고 적으면 이제 생물 다양성이 좋다느냐 많다 좋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종수가 많다는 이야기. 물론 변이도 이제 포함된 거죠. 종이 이제 종과 변이를 똑같이 포함해서 말하는 건데요. 생물 다양성은 이제 그 자연 환경의 풍요로움을 평가하는 지표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자연 환경 풍요로움 평가하는 지표. 자, 그래서 한 지역에 이제 생물 종이 많고 다양하다는 것은 숲이 상당히 우거져 있다는 것도 되고 나무도 우거져 있고 각종 동식물이 이제 살기 적파가 되어 서식지가 잘 되어 있다. 풍요로운 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제가 낼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우리는 도움이 되는 생물종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없이 많은 유전적 형질들이 야생동식물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성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종들이 상호 관련성 때문에 있다.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 악어새라든지. 여러분들 영상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큰 호수에 갑자기 그 물고기가 사라졌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물고기가 먹이는 그 되는 하마의 그 배설물이 사라진 거예요. 하마가 이제 사냥이 되어 갖고 하마가 이제 배설물을 내는데 그걸 이제 물고기가 먹고 사는데 그게 이제 적으니까 연계가 되죠.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생물 다양성 협약이 참 중요한데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일반적으로 이제 식량 대부분이 이제 동식물에서 일반적으로 다 얻고 있고 또 의약품 또 화장품이 오늘 사이에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는 30여 년간 우리 개발된 신약들이 약 48%가 이게 동식물에서 얻어졌다는 거죠. 앞으로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의 유엔 새 3차 제 다양성 협약 총회에서 이제 2010년에 나고야 의정서를 이제 맺었죠. 2014년 10월에 발효됐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가입이 됐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걸 뭐냐면 원산지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 부분이죠. 아주 그가 중요한 거예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원산지 주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로얄티를 이용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장미꽃을 많이 수입하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에 우리가 로얄티를 지불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 상당히 중요하죠. 뭐 종자라든지 그거 다 수입하면 로얄티를 물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키포인트 여러분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생물이 감소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 더라고요. 외령 도입이, 그 다음에 서식지 파괴, 사냥인데 생각보다는 외령 도입이 많더라 이게. 여러분 몇 프로 되죠? 37% 돼요. 39% 돼요. 엄청 많죠. 서식지 파괴보다. 그래서 우리가 예로정에 보시면 특히 관상용 예수민 양식으로 이제 방송 목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필요 없다 해갖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천에 버리기도 하고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 파손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자, 외래종 도입의 문제점이 뭐냐요? 제가 시험에 낼지도 몰라요. 천적이 없을 때 우종적이 되냐. 누트리아 같은 게 천적이 없어요. 아예. 항석 개구리 있죠. 생긴데. 다른 종이 멸종을 하는데, 크니패스 같은 경우, 우리 토종 물고기 다 잡으면, 일단 먹이 연설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가시박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시박이 이제 들어왔어요. 수입한 게 아니라 물품에 들어왔는데, 그게 엄청난 하천에 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영상을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영상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경제적 중요성, 생태적 중요성, 신비적 여가활동 중요성, 인류 중요성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종 가속화, 멸종이 이제 가속되는 이유가 지구 온난화가 이제 또 이슈화 된 거죠. 대기업 벌채라든지 환경오염보다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인간에 의한 재앙이 이제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멸종 경향 특성은 어떤 거예요? 특성을 쭉 보시면 아주 잘 요약을 해놨죠. 적은 결과를 보입니다. 자, 빠른 환경 변화에 느린 환경 변화. 느린 환경 변화가 들어가다 보면 멸종을 가는데, 정이 낮은 종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보호하려는 점, 적응종 생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제 빠른 환경 변화는 아주 정의가 높은 종들을 주로 자연적으로 이제 생존한다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야생 동식물이 이제 보호 방법 중인데 법규 정비가 우리 잘 되죠. 1992년 우리나라 야생동식물 환경보존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은행이 동식물 수족관 이용, 생존 가능성이 높은 종부터 먼저 하죠. 생태계 가치가 높은 종. 그 다음에 농업이나 사람이 위한 종을 우리가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독특한 생태계 보존이 중요해요. 61종인데 인간 활동에 이제 걸리는 이제 보호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거죠. 지정하고 또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이 목적 이용이 가능한 독특한 생태계 보존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적정 관리가 중요하다. 적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적정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특성을 이렇게 이제 하죠. 서식지 유형이 뭐냐. 양을 파해도 개체군의 생체적 특성을 알아야 된다. 섭식이 뭐냐, 천적이 뭐냐, 병이 뭐냐, 둥지를 어떻게 짓느냐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죠. 자, 우리나라 생태계는 특히 산림식생을 우리 62, 63쪽에 있어요. 보면 우리 숲이 저거하는 경제 가치는 약 126조죠. 아주 크죠.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산림을 잘 경신하죠. 한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렇게 산림이 늘어나죠. 자, 산림의 공적 평가를 옛날에는 뭐 붕괴 방지, 토사 유출, 산림 휴양, 치유, 그 다음에 보수 기능 이렇게 이제 크게 나와.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특히 상수 생산, 대기질 개선, 열섬 완화, 특히 온실가스 흡수, 탄소 흡수라든지 생물 다양성 보존, 이 부분이 새로 추가된 거죠. 이게 더 이슈화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의 이제 박의 요인을 쭉 나와 있습니다. 박의 요인을 보시면 지구 온난화가 현상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오존의 뭐 층 파괴, 그 다음 산성비, 그 다음 사막화, 그 다음에 열대 우림 파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지구 온난화하고 여러분들 산성비, 사막화는 따로 여러분들 다시 할 겁니다.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생태계 이제 보존 방안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쭉 있는데 첫 번째 생태계 파괴를 위한 최소한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희귀종이라든지 감소종이 있는 지역에 피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생태계 연결을 연속성을 위해서 동물 이동 통로를 설치한다든지 희귀 어종을 보호해서 이제 어도를 이제 설치한다 이거죠. 이동식 어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 계획을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오염물질 적절한 처리 이런 잘하고 있어요. 아주 법으로 강화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생태계 보건 보상 식재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번식 방사 국립공원에 모아서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자연 생태계 이제 조사 연구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지자체별로 뭐 조사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있다는 걸 보시고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외래종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외래종 도입이 상당히 문제점 아까 이야기했죠.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 부분 2, 3, 4 세 개를 다 봐야 돼요. 한 5분에 7분짜리인데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지리산 반달곰 가슴고의 복원 문제를 살펴봅시다 했는데 여러분 지리산 반달곰 가슴곰은 우리가 복원을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는데 우리 마지막 편 6편을 보시면 복원의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복원을 어떻게 이제 방향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쪽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지리산 반달곰의 문제점 또 인간과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빠르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했으니까 두 가지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중요성하고 그 다음에 외래종 도입에 대한 문제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꼭 이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